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의 김동서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다 싶습니다. 벌써 금요일입니다. 한 주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3일 만에 5일이 후딱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참 빨리 움직이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요즘 워낙 이제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시장의 움직임이 워낙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렇네요. 어쨌거나 한 주를 마감하는 6월 29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지상파 DMB 채널 유언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자, 전일 코스피 지수가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망 속에 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시장에 오름세로 출발하다가 외국인의 매도 공세 1810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요. 장 막판에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 증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감과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이 계속 실패해왔던 건강보험 개혁법의 합헌 판결에 대한 부담감으로 하락을 했지만 장 막판에는 또 유럽 위기 해결감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면서 낙폭을 크게 줄였습니다. 자, EU 정상회담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렸는데요. 전 세계에 눈이 쏠리고 있는 곳이죠. 현재까지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시장을 안정시킬 긴급 대책들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긴 한데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해서 진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또 메르켈 총리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예정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어떤 독일의 그동안에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면서 특히나 뉴욕 증시는 상당히 비교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정상들이 일단 1,200억 유로 규모의 경기 부양 체계는 잠정 합의를 했는데요. 금융시장 안정대책 등이 포함된 이 포괄적인 성장 그리고 고용 촉진 협약은 타결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남아있으니까요. 한번 주의 있게 잘 살펴보고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고 그냥 덤덤한 마음으로 지켜보면 낭패는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들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초가 대비 3% 이상을 공략하는 강정원의 3% 공략주에서는 강정원 전문가의 장초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 선정과 투자 전략을 짜보고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 신영증권 정광익 대리와 함께 프리 어닝 시즌을 맞아서 주목해볼 만한 실적 개선주를 짚습니다. 업종 스캐닝에서는 주요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낱낱이 살펴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네, 먼저 강정원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보죠. 네, 국내 전일시장 6개월 만에 상승했습니다.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일단 EU 정상회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좀 주식 투자를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53포인트 상승한 1819.18포인트로 마감을 했고요. EU 정상회에서 별다른 경기 부양책에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투심은 살아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도일 총리가 EU 정상에 대한 기대를 많이 낮춘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주로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개인과 기관만 소폭 순매수를 좀 했고요. 외국인은 658억의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도 5거래일째 연속 매도를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 역시도 나흘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88포인트 상승하면서 그나마 현 시장에서 좀 코스피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역시 외국인과 개인은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만 456억의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관련주들 테마주들 좀 양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테마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DN과 S에너지, 오성 LST가 일본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면서 매수세가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 매수 종목으로는 코스피에서는 기아차와 SK하이닉스, 제일모직, 현대해상, 삼성전자우선주, 현대중공업을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셀트리온과 파트론, 유진테크, 성우하이텍, GMP, EG를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은 삼성전자와 LG화학, OCI, 삼성 SDI, 삼성 엔지니어링을 순매수하면서 좀 저가 매수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넥스콘테크와 서울반도체, 파라다이스, YG엔터테인먼트, 게임빌과 컴투스를 순매수하면서 이 게임주와 엔터주들 그리고 LED 업종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 기관 도시 순매수한 종목은 코스피에서는 SK하이닉스와 제일모직, OC와 삼성전자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게임빌과 서울반도체, YG엔터테인먼트를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 끝에 미국 시장 장 초반에 큰 폭의 급락을 좀 보였습니다. 150%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메르켈 독일 총리가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유기해법을 위해서 좀 고심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낮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도 큰 폭으로 좀 낙폭을 좀 확대된 상황에서 막판 줄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지는 24.75포인트 하락하면서 마이너스 60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2.8포인트 하락한 1329.03포인트, 나스닥도 25.8% 하락한 2,849.89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초반에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건강기업보험개혁법, 이름한 오바마케어에 대한 핵심 조항이 합헌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낙폭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유럽발 영향이 좀 마지막에 낙폭을 줄인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가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WTI 트랜스포텍스는 원유도 2.52달러 급락한 70.69달러에 마감했고요. 10월 2일로 최저치로 좀 하락하면서 일단 달러의 유가 하락에 어떤 그 수혜주가 좀 거둘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추천해 주신 종목들의 승률을 또 먼저 짚고 다음 종목 이야기로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종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금요일날 추천한 시공테크가 무려 13.3%의 수익을 거두면서 승점 7승째를 거뒀고요. 삼양식품은 시장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5.9%, 그리고 남해화학은 플러스 2.7%로 한 0.1% 정도 못 미쳐서 아직까지는 무승부이고요. 로만소는 역시 3.5% 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에버다임이 마이너스 4.4% 손실을 거두면서 손실이 있으면서 현재 패를 거둬서 전반적으로 14전 8승 2무 4패를 거두고 있는데요. 자, 삼양식품, 에버다임 등등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승부인 남해화, 이 종목까지 어떻게 해야 될런지 한번 짚어주시죠. 남해화학은 결과적으로는 무승부가 됐고요. 제가 남해화학은 사실 최근에 그 강몽이 심하면서 일단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주로 좀 분류되는데 사실 밸류에이션 접근이 좀 어렵습니다. 남해화학은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면 매도를 하시고요. 특히 삼양식품과 에버다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삼양식품과 에버다임은 사실 원칙적으로 제가 손절가를 짧게 잡았기 때문에 손절로 패를 처리했지만 에버다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 주가 수준 삼양식품과 에버다임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한 변현시 매력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저가 매수가 충분히 가능하고 혹시 보유한다면 계속적으로 보유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장 관심 종목은 어떤 것입니까? 네, 지난주 이틀 전이죠 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오늘 시가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가공약주는 로만손을 다시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만손은 핸드백과 손목시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얼리, 핸드백 관련 매출 비중이 60%가 넘으면서 최근에 그 스토리텔링 마케팅을 좀 펼치는 소비자 감성을 자극하는 마케팅을 펼치면서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인트 세 가지 주시는데요. 역시 첫 번째는 주얼리와 핸드백의 성장성을 볼 수 있고요. 전체 매출의 70% 이상을 주얼리와 핸드백이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그 단독 매장이 9개 신규로 출점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 시작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실적 구조가 접근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역시 이제 내년도 실적도 올해 대비해서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현 주가가 PER 내년도에 실적 대비해서 500 수준밖에 안 되고요. 충분히 성장성 프리미엄도 감안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고 기관과 외국인도 6월 21일에 각각 10만 주와 20만 주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이틀 만에 추가공약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로만손에 대해서 가격대에 대해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역시 추가공약주 제시해드리겠고요. 추가대 3% 이상, 손절가는 5,200원 하매 시에 손절을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정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동시효과 상황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 상황의 거래소가 마이너스 8.35%포인트, 9.65포인트로 다시 하락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1809선으로 시작을 할 때 보입니다. 코스닥은 486.33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만이 0.34% 오르면서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습니다만 현대기아차 운수장비 업종에서 약간의 하락폭이 좀 큽니다. 2%가 넘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2%가 살짝 넘는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눈에 딱 보기에도 확연하게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 좋아 보이고요.
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전문위원, 로저스탁의 이상로 대표 두 분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출발 상황 노선호 전문가께서 짚어드립니다. 예, 지금 코스피 시장 약 11포인트 정도 하락 출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주시장 그런 부분들, 미국의 경제지표 부분 등이 좀 시초가에 좀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개장 전에 EU 정상회담 소식이 좀 들려왔습니다. EU 정상들이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서 1,200억 유로를 투입하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렸기 때문에 이제 또 유로존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주시장 지금 막 시초가가 나왔는데 약 10.57포인트 정도 하락했지만 오늘 주시장은 전략 후강의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늘 6월 마지막 거래일로서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까지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늘 시장은 낙폭을 여기서 더 키우기보다는 전략 후강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이제 7월 달에 주시장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7월 달에는 또 초반부에 미국과 중국 등의 제조업 지표 등의 발표 그리고 7월 5일 날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등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체크를 해보시고 오늘은 어쨌든 지금 시장은 계속적으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차트 잠깐 살펴보시면은 아래 꼬리를 계속적으로 지금 달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계속적으로 1800선 조금 이탈한다거나 다가서기만 하면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 좀 이렇게 밀렸지만 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지금 살펴보자면 아직까지 수급적으로는 뚜렷하진 않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거래 상당히 좀 부진했고요. 오늘도 아마도 좀 소강 상태에 이어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지만 외국인들 일단은 좀 큰 폭의 매도는 좀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들이 매도 마감은 했지만 1,000억을 넘지 않는 그런 매도였기 때문에 외국인들 이제 강한 매도보다는 오히려 관망을 하면서 서서히 미국 쪽의 경제지표, 중국 쪽의 경제지표만 좋게 나온다면 긍정적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외국인들 선물 상당히 큰 폭의 매도를 했지만 이번 주 화요일과 그리고 오늘까지도 지금 일단은 긍정적으로 외국인들 선물 좀 순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요. 그런 움직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오늘 전략 후강의 모습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더라도요. 지금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과 함께 약세 출발을 보여주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0.86% 정도 지금 하락에 좀 그치고 있으면서 그래도 삼성전자 이번 주에 일단 110한 28,000원 정도에서는 좀 바닥권은 다지면서 기관 매수 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 포스코의 움직임이 좀 양호합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 지금 일단은 보합권에서 그래도 시장을 좀 가장 좀 강력하게 이끌려는 그 움직임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고 특히 지금 게임주 쪽에서도 NC소프트라든가 네오이즈 게임즈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은 충분히 업종별 종목별로를 공략할 종목들은 있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제 6월 달까지 상당히 좀 부진했었기 때문에 7월 달에 기대하면서 긍정적 관점에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접근 임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이상로 대표님. 네, 코스닥 같은 경우 0.16%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을 하면서 IT 부품 쪽에 어느 정도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하락 출발했죠. 그런 부분 꼭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IT 부품 쪽에 상당히 수급 자체가 좋게 들어오면서 개별적 이제 시총 자체가 낮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위주로 오늘도 한번 투자를 참고하시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시총 상위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총 상위자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시총 셀트리온 한번 보시면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약보합의 모습으로 지금 출발을 했는 상태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 반도체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 오늘도 역시 0.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ED 업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실적적인 기대감 자체가 작용을 하면서 수급 부분이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총 상위주 중에 파라다이스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조정 모습이 있었죠. 하지만 지금 기관이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모습 나오면서 오늘도 지금 1.8% 지금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이 점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J 홈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그냥
보합의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CJ EN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보합의 모습 출발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대표이사의 구속 수사 소식도 있었고요. 그런 점이 악영향을 조금 미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엔터즈 관련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SM 같은 경우에 오늘 1.2%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엔터즈 관련해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하면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쪽에 기관의 순매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모습도 오늘 한번 참고하시고 눌림목 어느 정도 오면 매매 전략을 한번 갖추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IT 부품 쪽에 갤럭시 S3 출시에 힘입어서 그런 쪽에 어느 정도의 수급 자체가 좋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약간의 조정적인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도 0.8% 정도 빠지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는 지금 기대감 자체도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자체가 일단 반등세로 돌아서게 되면 IT 부품도 함께 반등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작할 때 한번 눈여겨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분위기 자체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개인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약간은 조정적인 느낌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투신권을 비롯해서 기관에서는 지금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환과 채권 시장의 동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김수만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환 시장의 현재 흐름 또 오늘 장에 대한 전망을 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2원 80전 상승한 1157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외환 시장은 장중 내내 유럽 정상회의에 대한 비관론이 우세하면서 유로화가 1유로당 1.2437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날 1.2444달러 대비 0.007달러 하락했습니다. 이번 유럽 정상회담에서 유로존 부채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재정통합이나 은행형합 등의 방안이 합의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덕에 유로화는 장중 1유로당 1.242달러를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장 마감을 앞두고 유럽 정상회담에서 ESM 그리고 EFSF 등을 부실국가의 채권 매입에 직접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고 독일 메르켈 총리가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막판 극적인 합의가 나올 것이지 않느냐는 기대감 때문에 나쁘고 축소하면서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외환시장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주도하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유럽 정상회담에 대한 경계감으로 관망하는 심리가 강한 가운데 월말 내고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커서 달러원 환율은 하락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와 전일 1150원대 초반에서 나타난 저점 결제 수요를 고려할 때 1140원대 후반을 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147원에서 1157원으로 예상되며 장중에 나올 수 있는 유럽 관련 뉴스와 이와 관련된 외국인의 금융시장 매매 동향에 따라 변동폭을 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채권 시장은 3년 국채 선물이 104.86으로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 국채 시장은 유럽 정상회담에 대한 비관론과 미국 독일 경제 지표에 대한 실망감으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bp 하락한 1.58%를 기록하며 강세 마감하였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6천 명 줄어든 38만 6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1,000명가량 증가한 수준이었고 전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38만 7천 명에서 39만 2천 명으로 수정 증가하였습니다. 독일 노동시장 또한 악화된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독일 연방노동청은 계절적 요인을 반영한 6월 실업자 수가 전달에 비해 7천만가량 늘어난 288만 2천 명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3천명 증가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특히 독일 노동시장 악화는 유럽 정상회담에서 독일이 부채 분담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기 우려에 이번 유럽 정상회담에서 장기보다는 단기 처방만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해서 미국 국채 시장은 강세로 마감하였습니다. 금일 국내 국채 시장은 시초 미국 국채 시장 영향과 국내 경기 우려로 강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일 발표된 5월 산업 동향 지표의 경우 예상치보다 1.2% 상회한 전월 대비 2.6% 증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비스업은 전월 대비 0.2%,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으며 소매 판매도 전월 대비 0.7%, 전년 동월 대비 2.2% 늘었습니다.
모두 예상치와 부합하거나 상회한 수준이나 전일 기획재정부가 2012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3.3%로 하향 수정하면서 생겼던 경기 우려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럽 정상회담 결과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하방 모두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근 스왑 베이시스를 이용한 외국인의 차익 거래 물량이 국채선물 순매수로 이어지고 있어서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매 동향에 따른 장중 변동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 채권 시장은 전 만기에 걸쳐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며 국고채 3년물 지표금리는 3.25에서 3.30%, 5년물 지표금리는 3.37에서 3.42%에 머물 것이라 전망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EU 정상회담이 시작된 가운데 상반기 증시가 마무리되고 하반기 증시가 시작될 텐데요. 각 증권사들은 상반기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하반기를 내다보는지 증권사 리포트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증권에서는 유럽에 울고 웃었던 2012년 상반기 정리해 봅니다. 그리고 신한금융투자는 다른 입장과 생각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기반으로 조금씩 나아가기라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 판도라의 상자에는 뭐가 들어있나 EU 정상회담 살펴봅니다. 동양증권은 상반기 리뷰와 하반기 체크포인트 살펴보고요. 신영증권은 실적 개선주에 대해 찾아봅니다. 이 가운데 삼성증권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유럽 재정 우려에 따라 전 세계가 울고 웃었습니다. 국채금리 유로화, 유가 상품 가격도 유럽 재정 위기 확산에 따라 급등락을 이어갔는데요. 유로존 재정 위기 여파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진 않지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한국 경제 역시 성장 속도가 약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연중 2057포인트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유럽 재정 우려로 상승폭을 반납해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인 1800 초반으로 다시 밀려났는데요. 하반기는 뚜렷한 방향성 없는 박스권에 가까운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박스권을 설정한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28일로 EU 정상회담에 돌입함에 따라 코스피는 지지력 재확인과 계단식 상승을 전개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유로존 균열은 글로벌 동반 침체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대상이 유로존 동맹이든 실물 경제 등 상관없이 원론적으로 반목과 균열보다는 수습과 봉합의 무게를 둔다고 봤는데요. 반면 실적과 경기에 대한 검증 욕구가 고조되면서 모멘텀, 주도주, 매수 주체 방향성은 부재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투자증권입니다. EU 정상회의가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연방 하원 연설에서 유로본드보다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사태 해결 방법론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놓고 보면 EU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회담이 아니더라도 유럽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나치게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동양증권입니다. 상반기 증시는 유럽 재정위기 우려로 작년 말과 유사한 수준인 1800 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반기에는 G2의 경기 모멘텀 등 유럽 이슈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소재들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2012년 하반기 5가지 체크포인트들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미국의 고용 주택시장 동향, 그리고 연준의 움직임, 중국의 경제 성장률 둔화와 경기 부양, 그리고 미국의 재정 절벽, 결국 재정 지출이 갑작스럽게 줄거나 중단되면서 경제 충격을 주는 현상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선을 꼽았습니다. 네, 마지막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은 정광익 대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적 개선주 투자할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일단은 앞부분부터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종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로존 4개국 정상들이 성장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유럽 GDP의 1%를 성장 재원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는 EU 정상회담 및 ECB 금리 결정 시기까지 미뤄져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유로존 위기의 악순환은 계속해서 시장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위기가 악화되면 정책적 대응을 통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시키고 잠복되었던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 또 다른 정책으로 시장을 완화시키는 좀 지루한 과정이 반복되고 있고 대외 이슈로 인한 단기 급락이 진행되면 어김없이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모습이 지난 몇 달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루한 상황입니다. 5월 그리스 및 유로존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자 시장은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하기 시작했고요. 5월 급락을 보였던 업종들은 6월 들어 지수 반등과 함께 수익률이 높아지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재차 하락세로 전환된 지난 주말 이후부터 이들 업종은 재차 하락하면서 그동안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주가 반등 시기에 상승했던 철강, 금속, 화학, 금융, 건설 업종 등의 대부분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시장 흐름에 일희일비하는 모습이었고 시장 민감도도 높고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낙폭 과대주는 지수와 비슷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시장 흐름을 예상해서 단기적인 단타 매매를 한다면 모를까 시장 등락이 어떻게 일어날지 확실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은 조금 낮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낙폭 낙폭 과대주의 수익률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동안에 견고하게 주가 상승을 이루어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코스피나 낙폭 과대주가 5월 이후 단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중에도 실적 개선주들은 크게 영향받지 않고 평균 20% 정도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나 낙폭 과대주가 6월 반등하며 낙폭을 만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목과의 수익률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어서 실적 개선주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실적 개선주는 어닝 시즌에 근접하면서 부각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는 국내외 경제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점차 하향되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선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다가오는 어닝 시즌의 진입과 더불어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술적 반등이 아닌 본격적인 시장 성장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가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기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상승 흐름이 다시 본격화된다면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한 관심도 약간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기존 낙폭 과대 업종은 6월 상승 기간 동안 만회된 부분이 존재하고 말 그대로 낙폭을 메우는 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안한 흐름 하에서도 수익률 개선이 나타날 수 있고 향후 추가적인 증시 상승을 함께 이끌어갈 수 있는 펀더멘털이 반영된 종목들이 더욱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종목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신영증권 시장 컨센서스에서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요. 2, 3분기 실적 개선주로는 LIG 손해보험, 파트론, 포스코, LS산전, LG이노텍 등이 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입니다. 이들 종목 가운데 앞에서 언급했던 이미 상승이 진행돼서 이미 가격이 좀 높아져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가능 종목들이 더 올라가는 장세라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낙폭 과대주보다는 믿을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에 투자해보자 관련 종목들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1,809포인트, 한 10포인트 조금 못 미치게 빠져있는 우리 장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흐름에 대해서 먼저 진단을 해주십시오. 네, 시장 자체가 일단은 조정을 또 받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약세를 좀 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뭐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계속해서 바닥을 좀 치고 있습니다만은 지수 자체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등을 할 수 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서 1900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특별히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등이 빨리 안 나오고 자꾸만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도 여러 가지 뭐 외부 악재 요인도 있겠지만은 지금으로서는 기관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 그다음에 또 뭐 이런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공매도 대응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빠른 반전 포인트가 안 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그러한 요소들을 감안해서 그 반전에 대한 부분을 아직까지 그대로 좀 유지를 하고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매수나 아니면 보유 관점을 그대로 가시는 게 맞겠고요. 코스닥 시장은 최근에 또 개별 종목들 중에서
상당히 탄력이 빨리 나오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업종도 그렇고 또 정치 관련 테마도 새롭게 또 순환매가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좋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쪽의 개별 종목들 진행이 나올 때 순환매를 예상하고 길목지기 형태의 매수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매수나 그다음에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점검과 흐름도 짚어주십시오. 예, 포트폴리오는 아직까지 추가적인 변동을 어제 주진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종목들은 변화가 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기존의 포트 내에서 메커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또 이지 같은 경우에도 정치 테마로 주가가 어제 추가 상승이 나왔었죠. 어제는 일단은 강한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굳이 매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주가 진행을 봐가면서 대응을 할 텐데요. 현재로서는 아주 강한 상승을 추가로 해주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반등 시에 매도 타이밍을 좀 잡으면서 차익 실현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지나 메커스는 그렇게 대응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밀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줄기세포 관련주들 쪽에 매수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띄워지는 형태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파밀셀 같은 경우에도 진행이 상당히 좋은데요. 하지만 이쪽은 이제 신규 매수가 이제 막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추가 상승 흐름을 보고 좀 더 고점 돌파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보유 좀 더 하시고 좋은 진행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포트폴리오 점검까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실시간 시황과 업종 및 종목의 흐름을 살펴보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업종 스캐닝 시간입니다. 자,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서 IT, 운수장비, 정유화학 업종의 흐름과 특징 종목 짚어주십시오. 예, 오늘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약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IT 업종 같은 경우 지금 살펴봤을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LG전자라든가 삼성 SDI,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은 좀 그래도 강보 갖고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오늘 아침에 악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본의 엘피다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려왔고요. 그런 소식들이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는 악재로 나타났지만 낙폭 자체는 지금 1% 이내로 제한적이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다시 한번 지금 그래도 양봉을 만들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T 업종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보다는 다음 주에 있을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이제 향후에 더 좋아질 기대감들이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1.89% 정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LG 디스플레이 역시 마찬가지로 3분기 이후에는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IT 업종은 하이닉스가 2분기,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된다는 그런 턴어라운드 모멘텀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지금 저점 분할 매수하시면은 나쁘지는 않은 그런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오늘의 하락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는 또 역시 지난주에 IT 업종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계 매도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대차, 기아차 그러면서 지금 2%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하반기에는 상당히 좀 자동차 판매 잘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아직까지는 미국과 유럽 쪽에 집중이 되었다면 하반기 이후에는 브릭스 쪽 자동차 판매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조만간에 중국 쪽 3공장 가동이 되고요. 9월 달에는 브라질 쪽 공장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현지에서의 자동차 판매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 현대차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차트를 살펴보더라도 박스권 하단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지금 5월달에 저점 살짝 붕괴는 시켰지만 지금 이렇게 많이 밀렸다면 가격 메리트가 있고 충분히 다음 주에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좋고 또 미국이라든가 국내 6월 자동차 판매 실적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25만 원까지 받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해서 역시 오늘 밀린다면 지금 23만 원 아래라면 정말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도 지금 보면은 오늘 전반적으로 부진한데요.
다른 부진한 종목에 비해서 만도는 지금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도 2분기 실적이 한 매출액이 1조 3천억 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하고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부진하면서 14만 8,500원까지 밀렸지만 이제는 좀 서서히 좀 안정을 찾아가고 있고, 특히 지금 오늘까지 지금 보합권을 보이면서 양봉을 보이면서 이번 주 월화수목 금요일 5일 연속 지금 양봉을 보인다는 점, 이런 부분들은 역시 다음 주에 시장이 돌아섰을 때는 시장 주도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좀 탑픽으로 만도를 놓으시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16만 5,500원대 아래에서는 분할 매수하신다면 뭐 전저점을 리타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아마 좀 없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만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종도 뭐 오늘은 뭐 상당히 답답합니다. 지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살펴보자면은 뭐 장중에 잠깐 뭐 25만 원대도 좀 붕괴를 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났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지금 내년까지 실적 부진할 것이다. 그런 증권사에 좀 리포트가 좋지 않은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좀 부진하고요. 그러면서 다른 조선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STX조선해양 이런 종목들까지도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요일 날 또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부진한 이유 자체가 저가 물량 수주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좀 싸다고 매수를 하기보다는 반등 시에 매도를 하고, 조선업종은 매도를 하고 전차분단 쪽 앞서서 얘기 드렸던 IT라던가 자동차 쪽으로 좀 종목을 교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정유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계속적으로 지금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된 WTI 역시 배럴당 2.52달러 하락을 하면서 배럴당 77.69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난해 10월 이후에 지금 최저치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유화학주 계속적으로 좀 부진한데요. 지금 보면 일단 정유주 같은 경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 자체는 뭐 크지는 않는 것 같고, 지금 다중바닥을 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또 정유주 같은 경우는 경기 회복 시, 또 여름의 휴가철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그런 모멘텀까지도 살펴본다면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가 GS 같은 경우 지금 5만 원대만 이탈을 하면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도 49,850원에서 아랫꼬리를 좀 상당히 많이 달았고요. 오늘도 지금 일단 양봉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화학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LG화학이라든가 호남석유 지금 밀리고 있지만 지금 뭐 LG화학 같은 경우 차트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5월 달에 한 차례 바닥, 6월 초에 쌍바닥, 그러면서 지금 이제는 지금 시장이 1800선을 이탈을 해도 지금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1800선에 근접하는 그런 시장에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또 화학주 중에서는 최근에 태양광 쪽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OCI 같은 경우 지금 어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오늘도 지금 0.68%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2천억 규모의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일본 쪽의 태양광 산업의 발전, 이런 모습들까지 투자 포인트로 삼아 보신다면 OCI 오늘 지금 양봉 상승까지 하는 움직임, 뭐 어찌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태양광 관련 쪽에서도 OCI 같은 이런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신다면 지금은 1800선대 초반권에서 상당히 접근한 종목들은 좀 많지 않을까 해서 굳이 뭐 다른 종목들 보실 필요 없이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IT 업종과 자동차 업종, 그리고 정유화학주, 태양광 테마까지 이렇게 좀 큰 종목 위주로 지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뭐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올릴 것 같고, 뭐 지금도 낙폭을 시장이 주저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늘의 전략 후강을 기대해 보시고 좀 저점 매수 관점 접근 무리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께서 철강, 기계, 금융, 건설 등의 흐름과 특징 종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철강 업종부터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철강 업종 한번 살펴보시면요, 뭐 최근 들어서 일단은 뭐 가장 쉽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실 때 살펴보셔야 되는 건 일단은 중국 증시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뭐 철강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연이틀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끝모를 추락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은 나타나는데 여기서 반등이 나올지 한번 기출을 한번 지목해 보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은
중국 증시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경기 회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강 업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원자재 가격 자체가 하락하게 되면서 기초산업 분야인 철강 업종에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접근 금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월요일 정도에 다시 뭐 유럽 위기 자체가 어느 정도는 해결된 모습이 나타나거나 한다면 그때는 저점 매수 순환매 장세를 연출하면서 그런 모습 한번 지켜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은행주하고 금융업종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뉴스를 접하실 때 보면 일단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같은 것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아직 은행권 자체에서도 일단 부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약간은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 그리고 증권 업종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 자체가 많이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빠지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되는 단기적인 지지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참고하시고 이 증권업종 안에서는 그래도 우리 투자증권이 탑픽이지 않나 그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한번 보시면 최근 들어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벽산건설에 대해서 법정 관리 소식이 있었죠. 그리고 건설노조 총파업 소식도 있었고요.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건설주 자체에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대규모 수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건설주 자체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큰 수주가 있었지만 대규모 수주가 있었지만 지금은 계속적으로 유니트를 빠지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업종 자체에 환경이 지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대규모 수주 소식 자체도 그렇게 호재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좀 더 살펴보신다면 일단은 유통주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유통주를 살펴보시면 일단 얼마 전에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됐었죠. 소비자 심리지수가 101로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전달에 비해서 4포인트가 빠지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 심리지수 자체가 그만큼 위축되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하지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확장 국면인지 위축 국면인지 나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확장 국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비 심리 자체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통주 같은 경우에는요. 그 중에서도 종목별로 선정해서 개별주 위주로 대체를 하신다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번 보시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단은 급식에 대해서 그만큼 단체 급식에 대해 어느 정도 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점 자체가 일단 현대그린푸드에 호재로 작용하면서 유니트를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16,300원짜리인데요.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변곡점에 위치한 위치고요. 그래서 16,3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는 모습을 나타낸다면 추가적인 상승 패턴도 나타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지금 한국전력이 항상 뭐 뉴스 중에서도 항상 토픽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한국전력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승한 전기 요금 자체를 많이 13%, 14% 정도를 인상할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고요. 대신 정부와의 이견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전기요금 자체가 상승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좋지 못하지만 일단 주가상으로 볼 때 한국전력에는 그만큼 호재가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업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업종 자체가 왜 이렇게 오르는지 한번 이유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통신업종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자체가 많이 부각이 됐었죠. 그만큼 신저가라는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통신업종에서는 KT라든지 아니면 SK텔레콤, LGU+ 같은 경우에도 많은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 자체를 자극을 했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이 좋게 나타나면서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발표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통신업종 자체는
마케팅 비용을 들더라도 일단은 마케팅 자체가 되면 일단은 신규 가입자가 새로 창출되게 되고요. 아니면 교체 비용 자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신업종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 자체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밸류에이션적인 매력 자체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안에 한 종목 정도는 담아두시는 것도 유효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테마 쪽으로 화제를 넘겨보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오늘 지금 뭐 단연 눈에 띄는 테마는 좀 줄기세포 테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경우 황은석 박사의 줄기세포 등록 소송이 좀 승소했다 그런 소식들이 들리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는데요. 산성 LNS 500원 그리고 메디포스트 역시 1,500원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마크로젠, 뭐 조화제약, RNL 바이오 뭐 이런 대표적인 줄기세포 종목들이 지금 뭐 2%에서 5%까지 지금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금 이노셀의 상승이 좀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이노셀 같은 경우 이번 주 초반부에 녹십자에 피인수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지금 상한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오늘은 어제와 같은 뭐 점 상한가는 아니지만 지금 그래도 상한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 쪽 테마를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가장 강한 대장 종목이 이노셀이라는 점 참고하시고 이노셀이 주가가 꺾이는지 상한가를 굳히는지 여부에 살펴보시면서 지금 충분히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 일단은 뭐 상승을 한다면은 만약에 이노셀만 상한가를 굳힌다면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 뭐 8%대에 있는 뭐 산성 LNS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번 한 차례 정도 장중에 반등 시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노셀을 보고 좀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 관점 접근은 잘하시는 분들은 좀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또한 지금 건강개혁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조치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역시 합헌 판결이 났다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유헬스케어 테마 쪽도 오늘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상승폭은 좀 축소가 되고 있지만 유비케어가 2%대 상승을 하면서 70원 정도 올라 있고요. 휴비츠라던가 인성정보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지금 좀 양호한데요. 역시 뭐 유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계속적으로 좀 화두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잠잠했었다면은 이제 또 다시 한번 이 헬스케어 테마 쪽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지금 게임주까지도 좀 살펴보자면은 그동안 일단은 뭐 게임주 같은 경우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오늘은 지금 또다시 NC소프트가 2%대 상승을 보이면서 27만 원대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네오이즈 게임주도 950원대 4%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상당히 좀 게임주와 관련해서 이제 여름방학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여름방학을 했고요. 중고등학생들의 여름방학도 이제 약 2주, 3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름방학 수혜주로서 이런 게임주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고 특히 또 모바일 게임 쪽에서는 게임빌이라든가 컴투스 같은 경우 지금 뭐 계속적으로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을 받고 오늘 또다시 양봉을 보이고 상승을 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이런 모바일 게임주와 관련하여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업종,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접근을 좀 가능하다. 다만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항상 좀 손절가는 일정 부분 좀 짧게 되도록이면 짧게 설정을 하시고 접근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선호 대표님의 테마주 흐름 분석입니다. 네, 일단은 뭐 태양광 관련주를 한번 보시겠는데 일단 태양광 관련주에 한해서는 일단은 뭐 태양광 관련주 중에서도 기업들 상위 종목군 중에서도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구조조정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곳 자체가 어느 정도 개편된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단은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 자체가 조금씩 변하고 있죠. 그런 부분 자체가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은 상승 작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다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순환 매장세가 연출되면서 태양광 업종에 대해서도 저점이라는 어느 정도 인식하에 지금은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OCI 오늘은 좋은 모습 나타내면서 장중 2,500원 지금
플러스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업종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타이어 업종 지금 오늘 한국 타이어 그리고 금호 타이어, 넥센 타이어까지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그만큼 타이어 업종에 대해서도 지금 원자재 가격 자체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 자체가 합성고무 가격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진 자체가 늘어나게 되죠. 그런 부분이 영업이익률 자체를 2분기에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유추가 되고 있다. 그렇게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타이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 나타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늘은 반등 구간이다. 그래서 오늘 매수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LED 업종을 살펴보시면요. LED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최근에 뭐 경기 회복이 돼야지 LED가 많이 팔린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만큼 많이 빠졌고요. 그래서 코스닥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빠졌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요. 일단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부분 자체가 뭐 투신권이라든지 기관에서 많이 들어오면 수급적인 부분이 매수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서 최근 들어서 상승폭 자체를 많이 상승시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LED 업종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기대감 자체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감 자체가 주가 자체를 개선시키고 있다. 그래서 좋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개선시키고 있는 부분 꼭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업종을 좀 더 보시면요. 전자결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전자결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최근 들어 다날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었죠. 뭐 일단 카카오톡에 대해서 거기에 초코라는 결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자체를 다날에서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폭을 나타내고 난 다음에 많이 빠지는 모습, 그래서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전망을 해볼 때 카카오톡 서비스로 인해서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상당히 컸었죠. 신고가를 기록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다날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일단 윗꼬리보다는 그만큼 윗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수급 자체가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격도가 좁아졌을 때 이평선 자체가 모였을 때는 다시 한번 공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시면서 전자결제 업종 같은 경우에도 꼭 한번 유심히 관망의 자세로 임하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한 가지 좀 여쭤보자면 사조 시푸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마 공모가가 1,600원 정도의 공모가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오늘 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지 아니면 공모가가 높아서 그런지 지금 4% 정도 빠진 9,610원에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분 아니면 뭐 공모를 받으신 분들 등등 네. 오늘 첫날부터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뭐 신입생이라고 하죠. 신입생들한테는 상당히 관심 자체도 많이 모이게 되는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지금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지금 유통주 자체가 흐름이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사조 시푸드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약간의 매도세가 조금씩 나오면서 사조 시푸드가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기술적 분석을 하는 입장에서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일단 뭐 캔들 자체가 하나밖에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장애 주식으로 있을 때부터 우리가 흔히 정보 같은 경우에는 쉽게 공유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뭐 일단은 신입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관심이 모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심하셔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비중 자체를 10% 내외로 같이 들고 가시는 점이 가장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업의 가치와 전망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미 증시는 고용, 소비 등 경기 지표 부진으로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7포인트 하락한 1,812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운수 장비가 1%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의료 정밀과 통신업종 등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기준은 바닥권이지만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매력은 중립입니다. 위험자산 선호가 재개되는 것이 증시 재상승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금일은 EU 정상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관망세가 좀 우세할 전망입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어디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의료 정보기술, 유통 등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업체 유비케어입니다. 25일 미국 전자차트 업체인 플래티넘 MD의 지분 60%를 40억 원에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래티넘 MD는 지난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아나에 설립된 웹 기반의 전자차트 벤처기업입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3조 원의 미국 의료정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플래티넘 MD의 시스템에 유비케어의 전자차트 프로그램 의사랑의 기술력과 자본을 투입해 미국 시장에 적합한 전자차트와 파생 상품들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플래티넘 MD의 유통망을 이용해서 한인 의사 시장을 포함한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남재우 사장은 이번 미국 업체 인수로 세계 의료정보화 시장의 핵심 지역인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 병의원급 전자차트 1등인 유비케어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한국의 의료 솔루션을 수출해 의료 한류를 일으키는데 큰 몫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자, 지금 같은 장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어떤 기업의 실적에 집중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 유비케어 실적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2012년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한 131억 원에 그쳤습니다. 수익성도 다소 하락해 영업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이익폭이 축소됐습니다. 연평균 4% 이상이던 영업이익률은 1분기 1% 미만으로 하락한 만큼 수익성 하락은 다소 우려할 만하나 시장 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고 또 오랜 기간 흑자 기조를 시현하고 있어서 향후에는 추가적인 하반기 실적 개선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네.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주신다면요? 네, 현 주가는 PER 33배, PBR 2.5배로 밸류에이션은 보통입니다. 6월 20일 거래가 급증하면서 상한가 진입했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연초 이후 6개월간 약세였던 주식이 전환하는 신호로 보입니다. 매수가는 2,900원에서 3,100원, 목표가는 3,600원, 손절가 2,500원 제시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점의 노선호 전문가, 샘플러스 전문위원 로즈스탁의 이상로 대표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 11시부터 베스트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문자 무료입니다.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번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블로그 재탄생된 거 이제 잘 알고 계시죠? 꼭 들르셔가지고 유용한 정보들 많이들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